자, 한국에는 경제 위기가 어디서 닥칠까, 어떤 형태로 닥칠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아파트에서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어떻게 오냐? 가격 폭락으로 오게 될 거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뭐 매매가 바닥 따지나 서울 곳곳 상승 거래,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단지 건매 소진, 그래 송파 헬리오 목동 센트럴 등 매매가 1억 올라, 대단지 일부 단지값 올라, 옥석 가리기가 심해졌다. 그래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백약이 무효하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전세 보증금 포함 3천조에 육박하고 있어서 OECD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위라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오늘도 또 동아일보에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부채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요, 2018년에는 2313조 9천억인데 2022년 말에는 2925조 3천억으로 5년 사이에 703조가 커졌다. 이 전세금이 커진 것은 그야말로 부채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6%가 되어버렸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진 빚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GDP 대비 전세 보증금 포함 156.8%로 봐야 되고 OECD 31개 중에 1위예요. 보증금을 제외했을 때는 105.8로 4위지만은 전세를 부채에 반영할 경우 서에서 제치고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전세 보증금이 부채가 맞다,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전세는 이건 부채인 겁니다.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나라가 한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까지 6개국인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한국이 2021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6.5%로 6위였는데 전세 보증까지 포함하면 303.7%로 1위가 돼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세금 제외하고 개인이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소득인데, 이런 연간 소득보다 빚이 3배, 즉 3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미국 같은 나라들은 다 140에서 100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변동금리 대출이 높아진 것도 가계 대출에서 지금 문제인데,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76.4%로 올랐다. 자, 한국의 높은 주택 보유 성향이라는 게 가계부채를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소유하겠다. 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전세값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침체한 시기에 집주인이 세입사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권 대출이 많다라는 건데, 이렇게 부채를 돌려막다 보면 개인의 부도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리스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아파트 가격 총액도 좀 궁금하시죠?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는 짚어봐야 될 문제예요. 자, 집값이 오를 거라고 무슨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라고 아직까지도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는요, 시장 심리가 전염이 되어서 집값 급등을 가져오는데, 자, 인구는 줄어도 가구가 늘어나서 270만 호를 공급해도 지금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그럴 거냐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2019년 11월 달에 3,352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를 시가총액으로 바라보면 2022년 11월 22일 현재 코스피 전체가 1900조, 코스닥이 330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230조입니다. 작년 10월 말 서울 시내 아파트 시가총액이 1300조예요. 1300조요. 그래서 서울만 1300조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 6월에 정점에서 4개월 만에 12조 정도가 12조 8천억이 빠졌는데 1330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요. 불과 2017년만 해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664조였습니다. 이게 2021년 말에 1332조가 됐어요. 자, 인천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55조. 그래서 전국 다 합치면 아파트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치면 서울에는 5235조, 경기도는 4810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경 7788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 훨씬 많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경기도 아파트 가격 정도만 합쳐도 코스닥, 코스피보다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1월 8일까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51조 총액이 감소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51조가 떨어졌다. 작년 12월 말 서울 시내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줄어가지고 1244조 9천억이고 2021년 12월 말보다 13조 6천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점이던 작년 6월보다 23조 3천억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이 2020년 1월 달에 913조인데 여기서 지금 얼마나 빨리 300조 이상이 늘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서울에서만 아파트 시가총액이 650조 이상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서울만요. 그럼 서울에서 650조가 사라졌다면 이게 각 가정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17년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기암폭탄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결국은요, 무슨 수를 써서 정권이 아파트 가격을 안 떨어지게 막을라 해도 결국은 붕괴될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지금 부도가 날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게 될 겁니다. 부채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화되고 이 금융위기가 전체 금융기관을 경색시키면서 국가 재정위기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3천조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만 지금 불과 한 5년 사이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사이에 600조가 늘어났다. 이게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